6K기를 6K. 시작. 합니다.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현종이는 눈만 좀 봐주시면 좀 눈만 좀 봐주시면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인주 기자입니다. 오늘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3월 9일 일요일 오늘 광주에서 일어난 이 광주 부동산 경제 또 아파트 소식들 그런 이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수준들은 굉장히 낮은 수준들이다 보니까 아마 고수의 영역에서는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점, 그 점 참고하시고요. 현직 기자가 취재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꼈던 이야기를 알기 쉽게 낮은 수준에서 전달해 드린다.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소식을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제작할 때 있어서 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안 하신 분 계셨다면 손가락 하나 좀 눌러줘서 이렇게 한번 눌러주시면 제가 힘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짜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이 구독자님이 댓글로 보내주셨던 사연, 지역주택조합.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원수에게 권해라. 지금 광주 또 지방의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있어요.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에서 이 조합 사업은 누누이 강조했지만 이거 모름 하지 말라. 가급적 조심해야 된다. 가급적 안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지역주택조합이 어떤 것이구나. 잘 몰라도 이거 좀 위험하구나라는 것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지금 사연을 주셨던 우리 구독자님은 아마 젊으신 분이신 것 같아요. 이 지역주택조합, 이 사업이나 그 개념을 아직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사업 처음 들어보면 굉장히 좀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또 얼핏 봤을 때는 좋은 사업 같아요. 반값 아파트, 34평 아파트를 2억 후반에서 3억대 초반에 장만할 수 있다. 솔깃합니다. 지금 아파트 광주 평당 분양가가 2천만 원을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아파트가 6억대, 7억대 아파트가 이제 어느 순간 이렇게 표준화 됐습니다. 공사비가 올라갔죠. 올라가면서 금리 올라가면서 이 틈 사이로 광주 아파트 이렇게 지금 진짜 이렇게 신축 아파트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터에 이 절반 아파트, 반값 아파트는 눈을 솔깃하는데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싼 게 비지떡이다. 싸고 좋은 건 있다 없다. 근데 제가 저도 살면서 싸고 좋은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싸고 좋은 건 없다. 싼 게 비지떡이다. 자, 이런 표현을 빗들어서 이제 지역주택조합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광주 한 15년 전, 10년 전에 이 지역주택조합 이 사례들이 좀 성공한 사례들이 광주는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돈을 좀 버신 분들도 계셨고, 그때 이제 기업으로 아파트 들어가서 저렴한 아파트 들어가가지고 돈을 좀 버신 분들, 이제 그런 이제 DNA, 그런 이제 뭐 성공 사례도 좀 있으니까, 이거 지금도 돈이 될 것이야 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투자하신 분도 꽤 많이 계셨던 것 같고요. 그때 성공했던 사업가 분들이 이래저래 이제 빈 땅만 보면, 그리고 이제 사업 발전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이 광주 전남 곳곳에 지역주택조합 또 이런 조합 형태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크고 작은 현장 합치면 한 100여 곳이 넘습니다. 광주 전남에. 그러니까 뭐 구도심에 이런 노후 주택들 그런 것들을 보면 대부분 현수막 붙여져 있고 추진이 모집합니다. 조합원, 조합 추진합니다. 이런 것들 지역주택조합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이 잘 되는 곳도 있고 이 건전한 사업 마인드 가져서 정말로 이렇게 잘 해보려고 하는 데도 있는데 지금 막 어렵고 이게 쫓기다 보니까 이제 그렇지 못한 일부 이제 좀 사기성이 농후한 현장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할게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라는 게 뭐냐? 말대로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지역, 우리 동네. 거기에 이제 조합원이라는 건, 내가 이제 내 집을 직접 짓는 겁니다. 혼자서 짓면 좀 어렵잖아요. 돈도 많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 모으는 겁니다. 모아서
조합을 만들어요. 조합이라는 거는 내가 사장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사업가 돼서 집을 짓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예, 일단 뭐 효율성이 나타나는 거죠. 이 공사비도 절감을 할 수가 있고 브랜드 파워를 좀 높여서 갈 수 있는 그런 시공사들도 선정하는데 유리하고 이 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법에서도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주택 및 도시 정비 사업 이런 법률을 정해가지고 그 법에 의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오래된 주민들이 이제 옆집 친구, 동네 삼촌 여기 해서 야 우리도 좀 좋게 살아보자. 좋은 집 사서 살아보자. 우리가 이렇게 돈 모아서 하면 집을 싸게 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조합원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합원 모집 추진이 단계가 있고요. 그 단계가 넘어가면 이제 조합 설립 단계가 있습니다. 조합이 설립되면 정상적인 이제 지위를 갖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협상을 해서 시공사를 모집합니다. 이 땅에 사업성이 있다. 라고 판단하면 뭐 일군 건설 업체들, 뭐 현대건설이라든가 삼성물산, 뭐 포스코 이런 이제 이름 알만한 회사들이 오는 거고요. 이 사업성이 좀 떨어지고 좀 애매하다라고 하면 뭐 이군 건설사, 중견 건설사, 소형 건설사도 이제 그다음부터 붙게 되고 은행에 이제 PF 대출을 받아가지고 사업 설립인가 또 관리 처분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착공, 준공 이 단계로 이제 이 프로세스로 가게 되는 겁니다. 뭐 잘만 되면 이게 빠르게 잘만 되면 이 당초 취지대로 반값 아파트는 아니어도 상당히 저렴한 비용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런 강점이 있는데 이제 반대의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 지금처럼 이제 광주 부동산 지금 어렵죠. 미분양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공사비는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 지금 뭐 복잡하고 있고 대부분 사람들 모아놓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이제 엇갈리는 겁니다. 돈을 내가 출자를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조합원 사장이 되는데 일단 땅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파트 마련하려면 토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토지. 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이라는 게 토지 확보율 비중 있죠. 한 95% 정도 돼야지 나머지 이제 뭐 알바키 땅들 5%는 좀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법이 있는데 95%이 토지 확보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전에 초창기 잘 몰랐을 때는 그 땅을 이렇게 해갖고 좀 쉽게 확보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 땅 이제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또 땅값이 많이 올랐죠. 이 건축주, 지주들이 쉽게 땅을 내주지 않습니다. 버티면 버틸수록 돈이 된다라는 것들을 이 경험, 주변의 소식들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지역주택조합 사업들이 힘겨워지기 시작하고 어렵게 됩니다. 이 조합 사업이란 건 지금 다 어려워요. 지금 지역주택조합도 어렵지만 재개발, 재건축, 또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이런 조합들이 지금 다 어렵다고 보면 되는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추진위 구성, 조합 설립, 시공사 선정해서 도급 계약하고 사업 인가, 관리 처분, 이 관리 처분까지 가면 이제 모든 행정 절차는 끝나는 거죠. 그리고 착공, 뭐 이주, 이런 준공, 공사 이렇게까지 해서 가는 겁니다. 이제 구독자님 궁금하셨던 사항들은 일반 분양, 지역주택조합에서 일반 분양이 뭐냐 이제 이게 이제 궁금증 이런 내용들인 것 같은데요. 이 조합원 아파트가 100% 다 조합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가 다 100% 조합원으로 출자해서 가는 겁니다. 이거 물론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겠죠. 강단점이 있는 거고 통상적으로 대부분은 조합원 비중이 뭐 50에서 70% 하고 일반 분양 비중은 뭐 10에서 30% 정도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상황 같아요. 그래서 조합원은 조금 싸게 이제 아파트 분양받고 좋은 동호수를 선정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반 분양을 하는 겁니다. 거기는 이제 일반 분양이니까 조합원이 아니죠. 이제 상품 만들어진 상품을 고객이 사는 겁니다. 이 사는데 조합원보다 좀 비싸게 파는 거죠. 비싸게 팔아서 그 차익들이 모아져서 커지면 그걸로 이 사업비에 충당을 하고 여기서 돈을 많이 벌면 뭐 TV라든가 냉장고, 뭐 식기세척기 이런 것들을 혜택으로 주는 그런 이제 사업들이 되는 겁니다. 잘 됐을 때는 이런 이제 선례들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사업이 안 됐을 때 예컨대 이 사업 과정에서 비대위가 만들어지고 이 조합원과 갈등이 세지면서 막 판이 깨지고 조합장이 막 바뀌는 상황, 행정적, 금융적 그 시간들이 딜레이가 되는데 이 딜레이 되는 시간들이 요즘은 많이 걸리고 있다. 통상 뭐 진짜 한 10년, 20년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이에 돌아가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지금처럼 이제 부동산 시장이 아주 침체기 시장이 되면서 이 사업성 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이 고금리, 이 금리가 높아지고 이 업무 추진비나 인건비는 계속 쌓여가면서 오히려 돈을 벌어야 되는 게 아니라 추가 분담금을 납부해야 되는 추가 분담금 이게 지금 무서운 겁니다. 이 법적 다툼 소송 길어지면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주상복합 아파트 경우는 상가를 또 의무적으로 지어야 된다. 이게 예전에 15% 해야 되는데 광주시 조례가 이제 바뀌면서 10% 지어야 돼요.
근데 알다시피 지금 자영업 경기가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예, 자영업 장사가 안 되죠. 상가는 많아지고 있고 어쩔 수 없이 상가를 또 줘야 되는데 그게 다 이 폭탄으로 나오고 있다. 왜? 지방상가 100% 분양하기가 사실 힘들어요. 미분양 많고 이거 털어내기 위해서는 그 시간만큼 또 그 비용이 좀 들어가기 마련인데 이번 복합적으로 이제 미분양이 남아있고 준공후 미분양, 악성 미분양이 언제 해소가 될지 모르는 상황. 이렇게 되면 계속 돈을 좀 토해내야 되는 그런 이제 불안감이 있는 게 지금 현재의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유리한 점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는 굉장히 좀 불확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공급 과잉돼서 아파트 공급 물량이 많은 게 광주 시장인데 이런 상황에서 조합 사업 내가 사장이 돼서 아파트 투자를 지어가지고 그 수익을 얻거나 혜택을 받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지금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 이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사업의 이제 리스크라든가 위험성들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잘 모르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오늘 전반적으로 제가 그냥 아는 만큼 이 조합 사업이 어떤 건지 취재 현장에서 보셨던 그런 피해자들이라든가 투자했던 사람들의 한숨소리들 정말 답답한 마음들을 전해 들어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이해 또 피해 그런 것들이 좀 없어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첫 번째 소식으로 이 소식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건설사 소식입니다. 일단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예. 돈을 많이 벌어서, 이거 수익을 많이 남기고, 일자리를 많이 뽑고, 아파트 값을 싸게 해주겠다. 그런 그런 소식이면 좋을 텐데, 이 쓰러지는 중소 건설사들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는데, 이 건설업계는 지금 벌벌 떨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고요. 지금 3월이 시작됐는데, 이 4월달 되면 이제 유기설이 작년 1년 전에도 똑같이 나왔는데, 올해도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소개를 했지만, 이 돈을 빌리러 오는 사람들, 끌어오는 사람들, 돈을 빌리려는 사장님들, 결국은 버티다 이 사채까지 끌어쓰는, 감당하지 못할 빚,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 건설사도 마찬가지인데, 이 4월이 대부분 PF 대출,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 대출들의 만기일들이 4월에 대부분 몰려 있습니다. 근데 이때 돈을 못 갚는 회사들, 못 버티는 회사들은 말대로 이제 빨간 딱지가 구석 붙어 가게 되는 겁니다. 경매, 공매, 상반기 6, 7월 정도 이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현장들. 건설사가 돈을 빌려서 땅을 잡아서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스톱되고 돈 나올 구멍이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쓰러지는 중소건설사. 이 전국적으로 이런 회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걸로 예상이 되면서 법정 관리 신청하는 그런 기업들 늘고 있습니다. 이 건설업체 전반적인 위기 상황 흔들흔들하고 있다. 이 내수나 일자리 상당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는 게 건설업인데 이 건설업의 이 고민들, 고심들 사장님도 그렇고 직원도 그렇고 협력업체도 그렇고 많습니다. 실제로 그 올 1월부터 신동아 건설 한 번씩 들어보셨죠? 신동아 건설 63빌딩 여기 지었던 회사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리비아 공사 예전에 잘 나갔던 그런 회사들 도급순위 58위 이런 회사들이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을 했습니다. 이 벽산 엔지니어링, 안강건설, 대저건설, 대우조선해양, 삼부통옷 이런 회사들이 도급순위가 100위권 내외로 차지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아주 작은 회사들이 아닌데 이런 회사들이 차례로 무너지고 있다. 광주도 작년에 이 한국건설이나 남양건설, 이 광주 건설사들 한 10여 곳이 기업 회생 절차 했고 또 부도가 나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났는데요. 이 수도권 회사도 힘들지만 또 지방 건설사는 더 힘든 이 상황입니다. 계속 지금 건설원가, 콘크리트, 시멘트, 철근 이런 인건비 이런 가격들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아파트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미분양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 회사들마다 건설사마다 이 대출 받았던 비중들이 다 다르죠. 이 대출이 다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죠. 일부는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켜가지고 자본주의에서는 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지금처럼 사업이 안 좋은데 계속 이렇게 안 좋은 빚을 계속 쓰다 보면 이렇게 이제 도미노처럼 이제 회사가 망하고 쓰러지는 그런 사례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이 건설업에 대한 위기 실감을 하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국토부라든가 지자체에서도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 미분양에 대한 정부의 이 대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LHC 통해 가지고 지방 미분양 물량들 일부러 좀 사서 뭐 임대로 전환했다가 나중에 대파는 그런 사업들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많지 않습니다. 정부 예산이 조금밖에 없죠.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조금 하는데 일단 뭐
수요자 측면에서 이 대출 금리를 내려준다거나 또 세금들, 양도소득세, 취득세 이런 부분들, 또 다주택자의 주택 이런 것들을 좀 완화해주는 그런 정책들까지 함께 이제 아울려야지 이게 효과가 나오는 건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제 쓰러지는 중소건설사 이 4월에 또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이 쓰러지는 회사들 건설사 다 살리면 안 되겠죠. 여기서 제대로 사업을 하고 이 사장의 그런 이제 그 뭐라 하죠? 이 사업 비전이라든가 열심히 하다가 안 되는 거는 좀 도와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의도적으로 나쁜 마음을 듣고 무작정 막 질러보자라고 해가지고 어려움을 스스로 만들어낸 그런 회사들은 이참에 좀 정리가 돼야 된다. 예, 이제 옥석 구분이 필요하다. 과감하게 칠건 쳐야 된다. 좀비 기업은 사라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소식도 미분양 소식입니다. 미분양 그 수치들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수치들, 뭐 국토부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뭐 대한민국의 전체 미분양 얼마입니다. 광주 미분양 얼마입니다. 전남 미분양 몇 호입니다. 악성 미분양 몇 개입니다. 이거 말하는 거를 100% 다 신뢰할 수 있다 없다? 이거 100%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 건설사가 이게 이제 신고를 꼭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정확한 수치를 해야 된다라는 이 법적인 또 제도적인 그런 장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거 알 수가 없습니다. 이 페널티도 없다 보니까 자율적으로 바뀌고 있으니까 이 정확한 판단 근거를 내리기가 힘듭니다. 이 미분양, 이 수치라는 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 미분양, 대한민국 또 광주, 전남 또 지방 미분양 이런 수요들이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거 사업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여기다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제 이거 하는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되고 집을 살려고 하는 입장에서도 정확한 데이터를 보면서 내 집을 팔아야 될까 사야 될까 그런 시기를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이게 실태 파악이라든가 관리 이런 부분에서 중요한 잣대가 되는 이제 미분양 이 통계가 지금까지는 제대로 안 되어서 그런 이제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었었는데요. 지금 이제 국회에서 복귀왕, 뭐 복귀, 암기를 잘한다 그런 게 아니라 복귀왕이라는 국회의원이 이 관련해서 미분양 주택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신고 의무제 도입을 하는 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주택법을 일부 개정해가지고 제대로 신고해라. 자발적 신고하지 말고 축소하지 말고 은폐하지 말고 똑바로 해라. 똑바로 실태 통계 똑바로 해서 미분양 사례 데이터를 의무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게끔 하자라고 해서 이제 법안이 발의돼서 아마 이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고 이걸 어겼을 때 신고 의무를 어기거나 잘못된 거짓된 정보를 올렸을 때 잘못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부과 얼마 안 되네. 300만 원. 근데 아파트가 지금 6억 7억 하는데 300만 원. 이거는 뭐 실효성이 좀 없지 않겠느냐. 좀 세게 하든가 또 좀 뭐 인허가 과정에서 좀 페널티를 줘야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좀 할 것 같은데요. 아무튼 국토부도 이 상황 문제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지켜보고 있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입장에서 전국 미분양 통계 좀 제대로 알려질지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참고로 올 1월 달에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 3천여 가구 정도 나왔습니다. 전국의 아파트 미분양 7만 3천 개. 또 악성 미분양은 2만 3천여 가구. 광주는 1234가구. 지금 현재 좀 납득이 안 되네. 1234가구가 미분양이다. 악성 미분양 광주가 415가구. 얼마 안 되죠. 체감하는 거는 지금 한 10,000세대 정도 넘어가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얼마 안 돼. 지금 그러니까 이게 좀 현실과 이 데이터 간의 이제 괴리, 미스매칭 안 맞는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공개되고 신고 의무제가 도입돼야 된다. 그래서 좀 투명하게 객관적인 정보를 알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법안들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미분양이 얼마라고요? 다음은 좀 인구 문제야. 광주 인구 142만 명. 142만 명. 계속 무너지고 있습니다.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남 인구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남에서 빠진 인구가 광주로 왔다가 광주에서 또 빠져나가고 있는데 지방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인천광역시 인구 여러분 얼마인 줄 아세요? 인천. 저는 얼마 전에 인천 국제공항 다녀왔었잖아요. 송도 신도시, 뭐 영동도 신도시, 뭐 이렇게 해서 막 인천은 계속 발전하고 성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놀라지 마십시오. 인천 인구가 광주의
2배를 넘어섰다. 광주 인구가 142만 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현재 인천 인구는 300만 명이 넘었습니다. 네. 인구가 300만 명이다. 수도권 인구는 계속 늘어난다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대한민국 인구의 51%를 넘어가고 있어요. 수도권, 서울. 일극체제 인구 과밀화가 되고 있고 지방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인천, 서울, 대전, 세종 이 도시들은 인구들이 4천에서 4천 명 그리고 한 1,000여 명 정도 인구가 계속 늘어났는데 나머지 광역시 전국 지자체 17개 중에서 이 도시를 뺀 나머지는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빠진 인구들이 광주 인구들이 인천이나 수도권 가서 사는 사람도 있죠. 일자리라든가 학교 때문에. 그리고 인천에서 출생아 수도 전국 1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많이 낳는 거죠. 결혼도 많이 하고 아기를 많이 낳습니다. 작년에 인천에서는 15,242명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전국 평균이 3.6%. 진짜 저출산 진짜 이렇게 낮은 상황인데 인천은 11.6%니까 벌써 몇 배입니까? 한 4배 가까이 인천이 많다. 그리고 어떤 뭐 대책이 뭐가 있냐. 일단 뭐 먹고 살만한 일자리들 뭐 주거 뭐 이런 것들이 안정이 됐으니까 그렇게 몰려간다는 소리겠죠. 먹고 살만한 것들이 있으니까 가겠다는 소리인데 깜짝 놀랄 만한 것도 인천에서 저출산 대응 정책으로 아이가 태어나면 1억씩 줍니다. 1억. 예. 이게 이제 한꺼번에 주는 건 아니고 이 아이 플러스 드림 사업이라고 이제 1억을 이제 주는 사업인데 아기가 태어나서 18세가 될 때까지 보육이나 급식 이렇게 지원하는 제도로 7,200 그리고 인천 자치단체 예산으로 2,800에서 국비 10에서 1억을 18년 동안 지원해 준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예전에 허경영 이런 분들이 막 1억 주겠다. 애기라면 1억 주겠다라고 무슨 허무맹랑한 소리다. 무슨 뭔 소리야 이거 지금. 제대로 된 정신이냐? 미친 거 아니야? 막 그런 이야기 나왔었죠. 한 10여 년 전에. 근데 이게 이제 현실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치단체가 돈이 많아야 돼요. 돈이 많아야지 복 주는데 근데 광주는 돈이 없습니다. 지금 뭐 지하철 파고 고속도로 만드는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쩔쩔 매고 있어서 1억 주는 거는 언감생심 쳐다보지 못한 상황이니까 되는 놈만 되고 안 되는 놈 안 해준다. 양극화. 빈익빈 부익부 이런 현상들이 인구에서도 출산율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 그런 데이터로 비춰집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주말 이제 다 이제 지나가는 저녁입니다. 저도 이제 방송을 마치고 오늘 시골 갔더니 이렇게 큰 참외를 또 어머니가 줬습니다. 아들이 지금 뭐 서울에서 왔다가 이제 서울 기숙사에 있다가 어저께 내려왔거든요. 내려와 또 갔어요. 가서 왔습니다. 아이고, 뭐 좀 계속 살다가 또 떨어져서 살고 또 그러니까 또 이렇게 부모님도 생각나고 뭐 오면 막 뭐라도 막 주고 싶은 뭐 그런 자식들 그 부모 마음이 그런 마음이고 내리사랑 막 그런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좀 애들을 키우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들곤 합니다. 오늘도 이게 편안한 시간들 주말 또 마무리 잘 하시고요. 또 3월 또 이렇게 또 지나가는 또 첫 주 월요일 또 시작됐잖아요. 여러분들 좋은 일만 있고 행복한 일들만 많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